엔비디아가 중국용 저사양 AI 칩을 개발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에 대한 공장 투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발 글로벌 IT 대란의 피해 비용이 최소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이후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 하락을 딛고 올랐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펼쳐지며 나스닥 지수가 1.8% 올랐고 S&P 500 지수는 1.1% 상승하며 지난 6월 5일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빅테크의 귀환이 반가웠던 지난 밤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5% 가까운 강세를 필두로 여타 반도체주들과 장비주들이 일제히 올랐는데요. 최근 급락에 따른 가격 매력도 외 투심을 자극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의 수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도록 블랙웰의 중국 버전을 개발 중이란 소식이었는데요. 그 이름은 블랙웰의 B200에서 0 하나를 뺀 B20. 엔비디아는 이전에도 H100 칩의 중국형 버전 H20을 출시한 바 있죠. 올해 납품이 시작됐는데 최근 매출이 급증하면서 매출 규모가 1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수출 통제로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비중은 급감한 바 있는데요. 올 1분기 중국 매출 비중은 9.6%로 지난해 22%와 크게 대비됩니다. B20 출시를 통해 또 하나의 중국향 매출처가 확보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글로벌 IT 대란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이버 보안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간밤 월가의 여러 IB들이 크라우드에 대한 목표가를 줄줄이 내려잡았습니다. 먹통 사태를 겪은 컴퓨터들은 상당수 복구가 됐지만 금융과 항공, 의료 등 다양한 업계가 서비스 차질을 겪는 등 피해가 컸던 만큼 손해배상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클 거란 전망인데요. 구겐하임은 품질 보증 문제로 향후 신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거란 의견과 함께 투자 의견을 보유로 하향했습니다.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바클레이즈 등은 주가 하락이 과했다는 평가와 함께 오히려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3대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버라이즌은 2분기 기대 이하의 매출을 발표하자 6% 급락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출시됐던 정부 지원 저가형 요금제가 종료되자 많은 이탈 고객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 대출 우대금리를 5개월 만에 깜짝 인하했습니다. 동결이 예상되던 가운데 나온 반가운 완화였는데요.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가 적어지면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운영 및 확장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유리해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돈을 빌려 소비를 늘릴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리오토와 니오, 샤오펑 등의 중국 전기차주들이 일제히 5% 내외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실적 발표 D-Day 1, M7 실적에 스타트를 끊는 테슬라, 화려한 예고편을 준비하는 걸까요? 간밤 일론 머스크 CEO가 X 글을 통해 테슬라가 2025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시험 생산해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고 2026년에는 대량 생산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가 옵티머스를 언급한 건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 이번에도 3개월 전 출시 일정보다 늦춰진 거죠.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건 20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올해 1월, 관절 움직임 등이 훨씬 자연스러운 옵티머스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내일 실적을 내놓을 테슬라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이번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은 EPS가 전년 대비 33% 감소, 매출은 2% 줄어들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실적의 기대치가 이미 낮은 가운데 로보택시, 자율주행, 로봇, AI 등 테슬라의 미래 비전과 머스크 CEO의 발언에 더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죠. 내일 어닝콜 내용까지 뉴스프레소에서 꼼꼼히 전해드릴 테니까요. 내일의 테슬라 함께 지켜보시죠. 대세 굳히기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강력한 지각 변동일까요? 105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하며 해리스 부통령에 힘을 실어준 이후 24시간 만에 우리 돈 1,124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 자금을 모금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르기 위해선 경선을 해야만 한다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해리스가 승리를 이끌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바이든 행정부는 간밤 주요 기후법에 근거한 43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30개 주, 25개 프로젝트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양한 부문에서 청정에너지 기술의 배치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면서 정해진 보조금으로 더 많은 주의 선거인단을 포섭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죠. 이에 선파워 등 태양광 관련주, 넥스테라 등 풍력 관련주가 상승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IRA 보조금 폐지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선거 운동이 치열해짐에 따른 수혜주들의 변동성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중국이 어제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LPR 금리를 깜짝 인하했음에도 유가가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WTI 원유 선물 0.4% 내린 79.8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SEC가 이더리움 ETF 거래를 승인했지만 오전 7시 기준 이더리움은 전일 같은 시간 대비 2% 가까이 내린 3,450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금은 2,390달러 선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러셀 2000, 나스닥 100이 1.7%, 1.5%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출근길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